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왕국이 된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가 손대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결탁해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깊이 뿌리내린 김건희 여사의 마수에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무감사 꼴등,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원희룡 전 장관의 종로 재보궐 출마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측에 대통령 부부 지시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온갖 곳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건희 여사를 보면 손대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의 공동정권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권력을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비선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꺾을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입니다. 특검 수용 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김건희 특검 그리고 탄핵뿐인 듯 싶습니다. 이 정권이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는 걸까요? 대통령실은 30일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일명 김건희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연일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키우고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떡락하는 지지율과 김건희 국정농단 사태 등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 시선을 전쟁으로 돌리려는 프레임 전환, 즉 물타기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대로 가다간 정권의 붕괴, 탄핵으로 이어질 결과는 불보듯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전쟁 유발 꼼수를 미리 차단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얘기할 플랜을 짜고 있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볼레르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이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1,000명 이상으로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몇 군데로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요,
대체 이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북한이 파병됐다고 왜 우리가 같이 참전해야 하는 건지 전 도무지 납득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요. 이건 그냥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꼴인데 핑계가 기가 막힙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무기체제를 사용하는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돼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했던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에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 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러 군사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선이 제기된 후 그동안 이 방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무기 지원 검토와 지원 관련된 행동들은 정상적이지가 아니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사항을 보면 살상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입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무상양도 혹은 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방식밖에 없는데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대여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수물자의 무상대여의 전제 조건을 각 군의 운용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해당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에서 탄약은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명백히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종, 동량, 반환이라 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모성 물자 대여 금지라는 군수품 관리 훈령 원칙도 위반하게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 검토 발표 당시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 본부로 출장을 떠나 있던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특히 출장 명단에 어떠한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포함되었는지와 함께 출장의 명령권자 그리고 출장 계획 시점 등의 내용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mm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무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할 레드라인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전투병력은 아니지만 군인을 파병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 관계자는 북한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30일 하루 동안 쏟아져 나온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견 기사는 무려 100여 개가 넘는데요. 또 느닷없이 시작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과 ICBM 실전 배치 등의 기사는 전쟁이라는 공포로 국민을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무도하고 무식한 윤석열 정권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탄핵과 부인의 특검을 막아보겠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태 이들이 보여온 상상을 뛰어넘는 폐악질을 볼 때 이게 그냥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정부. 그래서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 수차례 경고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위헌,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선선히 하야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이 있습니다.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권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법을 덮을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수사할 리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으니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집권 여당도 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뜻을 받아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보수를 재건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다.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 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겪은 2년 반으로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담대해집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립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따른 손실과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냅시다.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